안녕하세요. 언제나 파이팅 넘치는 강물입니다. 제가 다이버 시계만 3개를 리뷰했습니다만 다이버 시계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파일럿 시계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파일럿 시계에 빠지게 된 이유는 다마스코라는 독일 브랜드를 알게 되면서 파일럿 시계에 빠지게 되었는데 덕분에 다양한 브랜드 파일럿 시계를 이것저것 많이 사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몇 개 없지만요. 그 중에 오리스라는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독립 브랜드면서 중저가 라인 중심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이버 시계로 유명한 에커스 모델이나 16.5 판매량이 높아지기도 하고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한 콘스탄틴 영화에서 차고 나온 오리스 모던 클래식 데이트 오토매틱 모델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10데이즈 칼리버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내놓는 등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으로도 접근하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시계는 이미 썸네일을 보고 들어왔을 겁니다. 바로 오리스 빅크라운 프로파일러 빅데이트 모델입니다. 쓸데없이 이름이 긴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오리스가 지었으니 할 말은 없습니다. 이 시계의 이름처럼 큰 크라운과 큰 데이트 창이 특징인 시계입니다. 이 오리스 빅크라운 프로파일럿은 역사가 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모티브인 오리스 빅크라운 모델들은 나름 역사가 있는 시계입니다. 아마 1938년부터 시작된 포인터 데이트 모델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 오리스 빅크라운의 디자인을 가져와서 현대적으로 재디자인해서 만든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파일럿 시계의 모티브는 완전 달라진 모습은 아니지만 오리스만의 디자인이 첨가되어서 좀 더 세련돼 보이는 파일럿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BS 여우각시별 드라마에서도 이재훈이 차고 나왔기도 합니다. 역시 잘생긴 남자가 차니 시계도 예뻐 보입니다. 역시 시와늘인가? 글라스로 비춰진 모습은 전 아닌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리스 빅크라운 프로파일러 빅데이트 스펙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크기 41mm, 케이스 두께 12.3mm, 무브먼트 오리스 751, 사파이어 글라스, 케이스백은 미네랄 글라스, 방수는 100m.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은 파일럿 시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블랙 매트한 질감으로 표현했습니다. 파일럿 시계의 기본이 되는 시인성을 위해 큼지막한 아라비아 인덱스와 글자가 화이트 프린팅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6시 방향에는 당당하게 빅크라운 프로파일럿 글자가 멋스럽게 적혀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핸즈는 소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소도 핸즈라고 합니다. 시침과 분침은 화이트 색상, 초침 끝부분을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점이 전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3시 방향 데이트 창 부분은 제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인데 오리스가 수정을 해서 데이트 창 크기를 키우면서 아라비아 인덱스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뚫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IWC 마크 18 시리즈를 보면 무브먼트 데이트 창 위치를 그냥 그대로 출시했는데 데이트 창이 다이얼 한가운데 있는 느낌을 줘서 이걸로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창은 다이얼 색상과 같은 느낌으로 다시 만든 점과 그에 만든 폰트를 적용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야광은 슈퍼 루미노바 BGW9 도료를 썼고 평소에는 화이트 느낌을 주지만 발광 시에는 블루 색상으로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광은 아라비아 인덱스와 시침 분침에 발라져 있는데 역시 야광도 예쁘면 시계도 예쁘게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발광은 조금 약한 편이지만 그래도 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이얼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게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죠. 밸런스. 케이스 크기는 41mm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중간 크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제 손목 18cm 기준으로는 이러한 느낌을 줍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러그 투 러그 사이즈는 49mm이고 손목이 얇은 분들에게는 조금 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파일럿 시계는 조금 크게 차는 맛도 있으니 한번 손목에 올려보는 걸 추천합니다. 두께는 12.3mm로 오리스가 할 수 있는 최소 두께라고 보여주며 케이스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 브러시드 마감을 보여줍니다. 일명 무광 마감이죠. 무광 마감의 결을 자세히 보면 아주 촘촘하면서 일정하게 마감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만 봐도 오리스가 상당히 마감 실력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베젤은 우리가 흔히 아는 파일럿 시계에서 볼 수 없는 터빈 베젤을 하고 있네요. 사진으로 보면 조금 남잡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터빈 베젤은 파일럿 시계의 모티브에 맞게 잘 디자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오리스 디자인팀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글라스는 돔형 사파이어 글라스이며 내부 무반사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무반사 코팅을 내부에만 함으로써 외부에 생기는 스크래치를 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이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부에만 무반사 코팅을 했기 때문에 글라스로 반사되어 비춰지는 모습이 좀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춰지죠. 크라운은 모델명 맞게 큼지막한 크기를 하고 있으며 자세히 보면 베젤과 같은 터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크기가 빅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돌려도 될 정도로 아주 편하지만 크라운 크기가 커서 손등에 걸리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장갑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한번 돌려볼게요. 아주 잘 돌아갑니다.
이 터빈 베젤의 크라운은 실제 파일럿들에게도 정말 실용성이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크류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크라운을 풀고 나면 수동 감기가 가능하고 한 번 더 당기면 1단 상태로 데이트 창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당기면 2단 상태로 시간 조정이 가능하고요. 다시 살짝 눌러주면서 나사 돌리듯이 다시 잘 잠가주면 됩니다. 크라운 정면을 보면 오리스 로고가 음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아주 깊게 잘 새겨져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스크류 방식으로 된 시스루백입니다. 테두리는 베젤과 같이 터빈 모양을 하고 있으며 시스루백 글라스는 미네랄 글라스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네랄 글라스로 보여지는 오리스 751 무브먼트가 보이네요. 항상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오리스는 특이하게도 케이스백 유리는 미네랄 글라스를 쓴다는 점입니다. 얘네들이 분명히 다른 부분은 업그레이드 하는데 왜 미네랄 글라스를 고집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원가 절감의 하나라고 봐야 할까요? 10데이즈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간 케이스백은 사파이어 글라스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네요. 하려면 다 하지. 방수는 100m이고 쉽게 압의 수압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크라운과 케이스백은 스크류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방수는 전혀 걱정이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브레이슬릿은 3열로 되어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아는 오이스터 브레이슬릿과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케이스와 같은 브러시드 마감을 하고 있으며 묵직한 느낌은 아니지만 착용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브레이슬릿 마디를 보면 약간 두터운 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손목에 걸린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서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버클은 폴딩형이며 한쪽에 버튼이 있는데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네요. 이 열고 닫히는 느낌은 견고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죠. 그리고 오리스 로고가 버클 정중하게 새겨진 모습이 보이고 각인도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만들어진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오리스 751로 셀리타 SW221- 베이스로 만들어진 무브먼트입니다. 원래 오리스는 에타 무브먼트를 받아서 써오다가 스와치 그룹에서 에타 무브먼트 공급 중단 이후에 셀리타 무브먼트를 받아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셀리타 무브먼트는 완전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만한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엑타를 복제한 구조라서 튼튼합니다. 오리스에서 수정된 부분은 크게 없고 그냥 오리스의 상징인 로터에 레드 색상을 입혀놓은 게 특징입니다. 이 무브먼트 등급은 엘라보르급이며 SW220-1 자체로만 봐도 앞서 말했듯이 아주 튼튼하게 설계된 무브먼트라서 관리만 잘해주면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 좋은 무브먼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파워 리저브가 38시간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주말에 풀어놓으면 꼭 멈추게 된다는 점, 그리고 셀리타는 에타 복제라는 감성이 남아있네요. 가격은 200만원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특약점에서 사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부티크에서 사면 다양한 사은품과 본사에서 직접적인 관리가 되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싸게 사고 싶다면 특약점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솔직히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리스가 가격 포지션은 잘 정해놓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뭐 할인을 받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총평을 해볼게요. 제가 이 시계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오리스 시계를 몇 개 경험해봤는데 가격 대비 만듦새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역시 빅크라운 프로파일러 빅데이트 모델도 뭐 잘 만들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점으로 무브먼트와 케이스백에 쓰여진 미네랄 글라스 이 두 가지만 업그레이드 한다면 지금보다 더 값어치 않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보고 파일럿 시계를 찾으라면 몇 개 없긴 없습니다. 가격 대비 스펙과 정통성 있는 파일럿 시계를 찾아보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토바 플리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성을 버리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큰 규모의 회사 브랜드를 원한다면 이 오리스 빅크라운 프로파일러 빅데이트 모델 추천합니다. 블랙 다이얼을 벗어나 신형 모델인 그레이 다이얼 아니면 블루 다이얼 모델이 압도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실물을 보면 썬레이 다이얼 색감이 정말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간 프로파일러 모델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끝내기 전에 오리스 브랜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하자면 오리스 브랜드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계 취미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듣게 되는 브랜드이고 거기에 시계 시장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룹에 속하지 않은 독립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는 이야기고 오리스의 인기 모델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유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발빠르게 의견에 맞춰서 시계를 출시해주는 느낌이니까요. 그리고 오리스 다이버 복각 모델인 165 모델이 성공하자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아, 이거 잘만 하면 돈이 좀 되겠구나. 오히려 개꿀. 그리고 덤으로 마감에도 좀 신경쓰고 사이즈도 줄이고 브론즈 한정판과 콜라보도 한정판도 내놓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오리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와치 그룹 에탑 업그레이드를 보면서 비슷한 가격대를 생각하면 오리스도 기본 모델의 무브먼트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 생각하면서 맞춰봅니다. 끝!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